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쾌활 정경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운남의 차산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운남 보이차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차산에 사는 소수민족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할 생각인데요. 너무 길어지면 두 편으로 나눠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남의 차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운남 차산에 이무정산을 비롯한 고 6대 차산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이무정산은 운남성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운남성의 대충 요 부분에 위치합니다. 이무정산이. 자, 이무정산이 의방이 가장 높다 그랬고요. 의방. 그리고 의방 옆에 이무정산이 벌레처럼 길게 있는데, 이 이무정산은 원래 만사차산이었다. 그런데 요 중간에 있는 만사가 만사차산인데, 요 맨 끝단에 꼭대기에 이무라는 마을이 개척되면서 누구에 의해서? 차순래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이무정산이 되었다. 왜? 서공천조라는 편액을 받아서, 서공천조 편액을 받는 바람에 여기가 청나라의 국경이 되었다. 그리고 의방이 그 이후에 쇠퇴되면서 전부 다 호급 보이차들이 이무정산으로 오는 계기가 되었다. 언제? 1838년에. 자, 그리고 의방 바로 밑에는 만좌이 있습니다. 만좌. 그리고 의방 옆에는 혁등이 있고요. 혁등이 있고, 그리고 혁등 바로 옆에 망지가 있고, 망지 저 멀리에 유락이 있습니다. 유락이 있는데, 요게 이무 고 6대 차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무 고 6대 차산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약간의 왜곡이 사진상, 그림상의 왜곡이 있지만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이무 고 6대 차산 바로 옆에 뭐가 흐르냐면 난창강이 흐릅니다. 난창강이 흐르는데, 과거에 요 이무 고 6대 차산을 뭐라고 불렀냐면 강내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강내. 왜냐하면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강내 지역이고, 이쪽은 강외 지역입니다. 강외 지역인데, 강외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자, 강외 지역에는 도시가 유락 바로 위쪽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징홍입니다. 징홍인데, 징홍은 문화혁명 거의 말에 중국으로 편입됩니다. 원래는 여기는 미얀마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징홍 시내에 가보면은 국경 경계 표지석이 정부 건물 안에 조그맣게 뒤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고요. 징홍은 원래 이름은 멍바라나시입니다. 멍바라나시.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 지역의 노래 중에 하나가 시상받나 이런 노래가 있는데, 멍바라나시가 바로 이 징홍의 원래 이름이고요. 징홍에서 쭉 1시간을 차를 타고 가면은 멍하이가 나옵니다. 멍하이. 우리식 발음으로는 맹해죠. 맹해에 뭐가 있겠죠? 맹해 차창이 있죠. 네, 맹해 차창이는 맹해입니다. 자, 맹해를 가는데 이 중간에 징홍은 해발 530m여서 강가에 530m다 보니까 지금 입하가 지났습니다. 5월 6일 입하였는데 지금 낮 기온이 37도 정도 됩니다. 아주 덥습니다. 근데 요 가는 중간에 산이 하나가 있는데, 이 언덕배기를 넘어가는데 이 산이 무슨 산이냐? 남나산에 뭐가 있죠? 그렇죠. 남나산에 차왕수가 하나가 있죠. 800년 수령에 차왕수가 한 그루 있는데, 자, 이 나무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까지 운남 지역의 큰 지도에 보면은 차나무 딱 두 그루가 표시가 돼 있는데 첫 번째 한 그루가 바로 이 지몽 바로 옆에 있는 800년 차왕수라고 기록돼 있었고요. 그리고 맹해를 지나가지고 한참 서쪽으로 더 가면 파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에 1700년 차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파달산 차황수인데 그 차황수 한 그루하고 그리고 맹해 남나산에 있는 800년 차나무하고 딱 두 그루만 2007년까지 커다란 지도에 조그맣게 표시가 돼 있었던 나무예요. 고차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1700년 차나무는 국가보호수였기 때문에 채엽이 금지돼 있었고요. 그리고 남나산 800년 차나무도 사실상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보호하고 그리고 차산제 지낼 때나 조금 따고 말았었죠. 저희가 작년과 올해 이 남나산 800년 차나무는 직접 체업해서 직접 가공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그 별도로 블로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00년 차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남나산 바로 위에 멍하이 멍송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멍하이 멍송 지역에 화주량즈라는 그 차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엔 여러분 그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낙하 차산이 여기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한족들은 낙하 대산이라고 부르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주량즈는 원래 이 소수민족들이 부르는 산 이름이다 보니까 그 이름을 잘 사용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한족들이 자기가 집산하거나 또는 자기가 키우고 싶은 차산의 이름을 하다 보니 낙하 대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주량지에는 낙하가 있고 그리고 풍광과 풍농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고차수가 나고요. 남나산은 뭐 여러분들 그 시상반나에 가면은 시상반나에 가면 반드시 뭐 남나산 800년 차나무는 보시고 그리고 또 이무정산에 가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오시는데 이무정산에 가셨는데 차선으로 안 가시면은 참 이거 난감합니다. 그리고 800년 그 남나산 800년 차나무만 덜렁 보고 오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생태를 보셔야 됩니다. 남나산 그리고 남나산 바로 밑에는 뭐가 있냐면 파사가 있습니다. 파사 천년 차나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땐 남나산 800년 차나무하고 거의 동일한 수령의 차나무고요. 파사 바로 남쪽에는 뭐가 있냐면 포랑산이 있습니다. 포랑산에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노반장이 포랑산에 있는 하나의 마을이죠. 그리고 들어가는 초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랑산 바로 밑에는 뭐가 있냐면 최남단인 멍송 차산이 있습니다.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파달산이 위치하고 파달산 위쪽에는 경매 차산이 위치하는데요. 경매는 원래 강외 지역 차산이었습니다. 요렇게 지금 말씀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경매까지 7. 근데 경매는 지금은 행정구역이 딱 보위로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그 과거에 그 논산 같은 경우에도 논산 맞나요? 그 원래 전라북도 논산이었는데 충청남도 논산으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원래는 강외 지역의 차산이었는데 행정구역이 시상반나에서 보위 지역으로 이렇게 딱 이게 바꾸고 나니까 나머지 남는 게 6개 차산이 된 겁니다. 파달산, 화주량즈, 남나, 파사, 포랑, 멍송. 그래서 강외 6대 차산. 그리고 강내 6대 차산. 그래서 과거에는 강내 지역과 강외 지역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그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소수민족사 중에 하나가 여기 화주량지의 낙하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은 라후족입니다. 라후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라후인들인데 라후족들은
본인의 그 고대의 그 출생에 관한 그 전설 신화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호롱박 속에 라후족의 선조가 있었는데, 그런데 작은 쥐와 그리고 작은 새가 와서 그 호롱박을 쪼아서 그 호롱박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라후족이 됐다라는 그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후족이 결혼할 때는 반드시 새의 긴 털을 깃을 하나 얻어야만, 그리고 날다람쥐의 꼬리를 얻어야만 장가를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차산을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뭐냐면 길을 내고, 없던 길을 막 내고, 큰 길, 징홍에서 맹해 가는 길, 맹해에서 멍하이 멍송 가는 길, 멍송에서 화주량주 낙하 가는 길, 그리고 또 남나산을 과거에 가려면 이 옛날 G214번 국도에서 한참을 돌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맹해에서 남쪽으로 해가지고 파사 중간에서 파사로 가고 또 남나산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런 길들을 뚫다 보니까, 그리고 포랑산 가려면 맹해에서 바로 그냥 포랑산으로 가는 길, 그리고 또 멍송까지는 못 가니까, 여기는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가니까 징홍에서 바로 그냥 멍송으로 가는 길. 이거는 이제 따몽송이라고 그러는데요. 멍농이라는 마을이 여기 하나 있는데 고무농장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길이 다 이게 틀리다 보니까 멍송만 징홍 관할에 들어가 있고, 고차수 사산 중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포랑, 파사, 남나, 화주량주는 맹해 관할에 들어가 있고, 파달도 맹해 관할에 들어가 있는데, 파달에는 거의 대부분이 재배차다 보니까 이 1700년 차나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재배차다 보니까 여긴 가서 볼 게 없었고요. 근데 강회 지역의 라후족 같은 경우에 그 사실은 다른 지역에는 라후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리고 낙하에만 라후족이 사는데, 라후족이 그러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옛날 집을 다 없애버리고 길가에다가 집을 만들어줬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다람쥐 꼬리를 못 구해. 꼬리가 있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소수민족이 많다 보니까 그 라오짜이, 신짜이, 그러니까 라오반장, 신반장, 그 뭐냐 하면 라오반장은 산 저 구석탱이 있던 그 마을이고, 원래 마을이고, 그리고 신반장은 뭐냐면 길을 새도 뚫고 거길로, 야 일로 내려와, 야 우리 공무원인데 거기까지 너무 산 꼭대기 너무 올라가기도 힘들고, 야 니네 길가에다가 집 져줄 테니까, 마을 져줄 테니까 일로 내려와서 살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라오짜이, 신짜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차산, 남나산, 파사도 라오짜이, 중짜이, 신짜이가 있고요. 그리고 남나산에 가봐도 라오짜이가 있고 신짜이가 있습니다. 반포짜이도 라오반포짜이가 있고 반포 신짜이가 있는 거죠. 신짜이와 라오짜이가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멍송은 신짜이와 라오짜이가 없습니다. 왜? 멍송은 문화혁명 거의 고무렵에 원래는 미얀마 땅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먹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귀속된 땅이다 보니까 여기는 주인이 계속 바뀌었어요. 잠자고 나면은 저 밑에서 그 반군이죠. 반군이라고 하는 이 미얀마 일대의 반군들은 미얀마 4명의 그 국민당 장군들의 후손들이 나눠가지고 중국을 이렇게 계속 전투하고 있었고요. 라오스 지역도 이 지금 이무정산과 라오스 국경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라오스 지역도 국민당 장군들이 여기에서 계속 언제까지, 모택동 죽는 1976년까지 계속 여기서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투하는 그런 게 힘들다 보니까 여기서 마약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중국으로 계속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 라오스 북부 그리고 미얀마 북부에 있는 반군들인 거죠. 지금의 반군들. 정부군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미얀마나 라오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고마운 존재였지만 지금은 없어져야 될 존재로 바뀌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막 싸웠던 존재지만 지금은 너무 좋은 거예요. 중국말을 해. 여기 지역에 있는 그 제일 큰 대장들이 중국말을 해. 그리고 중국인의 후손이야. 야, 너 중국인의 후손 일로 와. 야, 여기다 길 하나 뚫고, 야, 니네 미얀마 쪽에 야 빛이 많다며 좀 줘봐봐. 야, 니네 라오스 쪽에 야 길 뚫고, 야, 니네 라오스 쪽에 나무 큰 아람들이 화리목 많잖아. 좀 줘봐. 해가지고 사실은 그 국가와 국가가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의 반군과 중국이 그런 거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번외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멍송이 맨 마지막에 귀속되다 보니까 멍송에 사는 아이니족은 한이족의 후예인데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분별을 하면 내일 그 분별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잘못을 해도. 예, 그런 부분이 좀 슬프긴 한데 라후족이 있고요. 그리고 화주량지의 두 개의 고차수차산인 퐁광과 퐁농은 아이니족입니다. 아이니족. 자, 여기서 아이니족 중요한데요. 강외와 강내 지역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 멀리 에뢰산이 있습니다. 에뢰산에 누가 사느냐? 한이족이 삽니다. 한이족이 그 에뢰산의 저 건너편에 흐르는 강 하나가 있는데 홍허입니다. 홍허. 붉은 강인데 웬짱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웬짱이라고도 부릅니다. 원강인데 홍허가 베트남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살던 한이족이 갑자기 대이동을 합니다. 언제? 명시대 때. 명나라 때. 명나라 전이 뭐죠? 원나라죠. 원나라. 그리고 원나라는 1279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운남까지 쳐들어오는데 파죽지세로 쳐들어왔습니다. 원나라가. 그런데 운남만 못 먹는 겁니다. 저 위쪽에 대리가 있는데 대리에 대리국이 있었거든요. 운남의 맹주인 대리국이 있었는데 이 대리국을 아무리 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거? 대리국과 남조국이 있었는데 남조국을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위에는 45km짜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2km. 그리고 이 옆에 산이 하나 있는데 창산이라고 하는 산이 해발 4,200m. 4,200m에 창산이 45km. 그리고 이쪽 동쪽에 산이 있는데 이 산들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돌산. 이쪽은 나무가 빽빽한 산. 그리고 대리국은 요 정 가운데 있었어요. 남조국이. 그래서 여기가 제일 가까운 데가 2km. 먼 데는 10km. 그러다 보니 요 하관이라고 하는 하관과 위에 상관을 막으면 들어갈 방법이 없어. 쳐들어왔는데 야, 배만 들어봐봐. 이쪽은 돌산이어가지고 배를 못 만듭니다. 그럼 창산 넘어봐봐. 넘으려고 그러니까 4,200m여가지고 이건 너무 힘들어요. 말도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럼 상관으로 쳐들어가봐. 상관 하나 뚫었는데 여기 또 성벽이 있고 계속 성벽이 있는 거예요. 하관을 뚫었는데 성벽이 또 계속 있어. 이 안에 왕이 있는 데까지 쳐들어갈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3번을 공격했는데 2번을 큰 실패를 보고 이 안에 다 수장됩니다. 당나라도 쳐들어왔다가 10만의 대군이 이
수장됐거든요. 수장됐는데 원나라도 도저히 안 되는데 쿠빌라이 칸이 머리를 꾀를 써가지고 이 동네에 아주 길을 잘하는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이 창산을 말을 타고 창산을 넘어옵니다. 말을 타고 거꾸로 창산을 넘어와서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고 난 후에 운남이 참 중국 역사로 귀속돼 버리게 되는 게 이제 원나라 몽고군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런데요. 몽고는 그렇죠. 반항하지 않고 투항하는 자는 이렇게 다 살려주고, 그리고 반항했거나 전투를 하거나 그러면 다 그냥 깡그리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전부 다. 그 대리나 운남 지역에 가가지고 백족 소수민족, 중국 56개 소수민족 중에 백족을 만나게 된다면 그 백족의 성씨 중에 단씨가 있습니다. 단씨를 만난다면 바로 이 대리 백족의 왕족입니다. 왕족이고요. 그래서 운남 중국 역사에 이제 편입이 돼 버리는데, 그러면서 첫 내려가면서 운남에 있는 사람 다 그냥 막 죽여버리니까 난리 난 거예요. 운남에 있는 그 대리 바로 옆에 추슝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추슝에 이족들이 살거든요. 이족들이 사는데 이족들이 막 다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산들이 링창에 있는 산 일부입니다. 그건 이제 그 강외 지역을 그 이야기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또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강외 지역에 그래서 이제 화주량지에는 아이미족이 살고 있고요. 아이미족은 이 한이족이 요런 그 명나라가 또 쳐들어왔는데 사람들을 막 죽여. 남자 90만을 죽여요. 운남에서. 왜? 황제는 북방민족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키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운남에 있는 소수민족인 한이족은 남자의 키가 우리의 어깨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잡아가지고 황관을 만들어 놓으면 딱 황제 옆에 내시가 있는데 저 200보 밖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황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멀리서 보는데 황제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효과를 보려고 한이족을 막 잡아 죽여버립니다. 남자는 잡아 죽이고 애는 잡아가지고 잘라서 황관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90만을 잡아가니까 엄마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엄마들이 무서워서 에르산을 넘으면서 에르산에 있는 야생 차 씨앗을 가져다가 중간에 가면서 계속 심습니다. 자기네들이 살만한 데다가. 근데 이 중간에는 큰 높은 산이 없어요. 그리고 이 란창강을 넘어가면 군대들이 안 와. 왜? 나관중이 참 열일했는데 삼국지에 맹획과 제갈량이 맹획을 잡았다 놨다 7번 하잖아요. 7종 7금을 하는데 그 맹획의 동네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멍하이, 멍바라나시, 멍쿠, 멍나 다 멍자가 들어가는데 그 멍이 한문으로 쓰면 맹자입니다. 사나울 맹자입니다. 맹획의 동네였기 때문에 맹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맹획을 제압하러 내려가는데 독충과 독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정글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소설로 쓰다 보니까 사람들 한쪽 머리에는 운남에 내려가면 독충이 엄청 많고 정글 속에 뱀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다가 물려 죽거나 아니면 독충에 물려가지고 죽어요. 먹을 물이 없어. 산에서 내려오는 물 먹는데 그 물 잘못 먹으면 이질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이런 상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란창강을 넘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강내의 개념과 강외의 개념이 생깁니다. 왜? 강내 지역에 있는 차들만 깡그리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의방에 모든 이무에 모든 모아가지고 쭉 올라가면 어디? 보이현의 현감이 다 일로 와봐. 얼마 가져왔어? 세금 빵. 세금 빵. 세금 낸 놈만 빵빵. 그리고 쭉 해가지고 이 에르산을 넘어가지고 곤명으로 딱 가는데 중간에 또 딱딱 막고 있는 성들이 있습니다. 성들. 세금 냈어 너? 너 세금 안 냈어? 다 내놔. 다시 가. 세금을 안 내면 갈 수가 없어, 차가. 그러니까 보위에서 반드시 도장을 바꾸고 가야만, 세금 도장을 바꾸고 가야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소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딱 보고 아하 세금 냈는데 보이에서 왔네, 보이차네, 아 보이차가 이렇게 된 거죠. 예, 요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보이현에 있는 현강은 란창강이 국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란창강을 넘으면 에이 저거 뭐 산속에 에이 그냥 놔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이족은 자기가 어떻게든 이 란창강을 넘어야 돼, 넘어야 살아. 그리고 어디 가서 사느냐, 산꼭대기, 다 산꼭대기, 산꼭대기에다가 차 씨를 심어 놓습니다. 여기서 에르산에서 가져간 차씨를. 근데 에르산은 해발 2,400m입니다. 2,300, 400m의 차나무 씨앗이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어디 화주량주 1,800m,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화주량주 퐁강 같은 경우에는 2,000m가 좀 넘습니다. 2,000m. 그리고 남나산 꼭대기 1,600m, 파사 1,600m, 포랑산 1,300에서 1,400m, 멍송 1,800m 꼭대기에다가 심어놔요. 그게 파사의 라오짜이, 중짜이, 신짜이에 있는 고차수밭이고요. 포랑산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라오반장, 그리고 또 뭐 신반장 주변에도 있죠. 그리고 밤펀이나 그리고 포랑산 인근에 있는 지역에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에 다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멍송도 심어놨는데, 멍송은 너무 늦게 편입되다 보니까 자기는 아이니족이 아니라 한이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이족. 원래는 한이족인데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니네 이쪽에 사는 사람은 한이족, 그리고 강을 건너서 강 외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니족. 말이 똑같아요, 언어가. 근데 글자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고립돼서 격리돼서 살다 보니까 방언들이 나올 뿐이지 말이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목마.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say. 예. 술 먹을 때 쓰는 말. 예. 집바치 또 그러면서 이제 술 먹죠. 똑같은 말을 씁니다, 한이족과 아이니족. 그래서 여기 강외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차사는 아이니족이 심어놓은 차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다 뭐냐, 대엽종인 거죠. 대엽종인 겁니다. 자, 그럼 파달 한번 가볼까요? 파달의 1700년 차나무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대엽종이 아닙니다. 중소엽종입니다. 경매 대표적인 소엽종이죠. 대표적인 소엽종입니다. 특소엽종은 아닙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죠. 의방 특소엽종이라고. 특소엽종입니다. 따면 줄기가 안 보여요. 새끼손가락 한마디만 해요, 이파리가. 그러니 다른 지역에 그냥 대충 따도 이만큼 모이는데 여기는 아무리 따도 요것밖에 안 모여요. 왜 특소엽종일까요? 명나라는 새싹차를 최고로 쳤어요. 그리고 자사오라는 거를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명나라 때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소엽, 아주 작아야 자사오 그 조그만 구멍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집어넣고 우려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지역은 뭐냐면, 자, 유락은 누가 왔을까요? 한이족이 쭉 보이현 지나가지고 도망오다가 유락산을 지나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락산도 대엽종입니다. 대엽. 그리고 망지 대엽, 혁등 대엽. 혁등차는 여기 유락부터 시작해서 혁등까지는 진우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사는데, 이 진우족이 심어놓은 차 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진우족이 삽니다. 다. 유락산은 진우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진우산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 진우족이 가장 많은 진우족이 여기 살거든요. 그리고 혁등에는 딱 한 군데, 즈봉이라는 곳에 이 이무 6대 차산 전체, 강내 차산의 전체의 차나무 중에 가장 좋은 차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즈봉이에요. 즈봉. 협등의 즈봉입니다. 차나무 수량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차나무도 300~400년 정도 된 아주 든실한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하여간 대형. 자, 만잔 중소형, 이무 중소형. 이무정사는 워낙 넓어요. 넓어서 여기는 뭐 꽈퐁짜이는 이 라오스 국경 지역에 딱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대충 요 정도 제 허리 두께 정도 되는 나무가 하나 되게 높은 게 있었는데 2005년 넘어서 2007년 어간에 그 나무를 올라가가지고 베버려요. 3명이 베버리고 그래가지고 이걸 팔았는데 비싸게 팔았죠. 근데 그 정부에서 알고 촌장하고 정부에서 알고 그 사람을 막 잡으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렸죠. 라오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면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 한 마을에는 한 마을 사람들이 그냥 먹을 만큼의 차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250그루 정도의 나무가 한 마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그루의 고차수는 얼마의 차가 나올까요? 얼마의 마른 차가 나올까요? 1kg가 안 나옵니다. 봄차 한 그루 300~400년 된 나무에서는 생잎을 따봐야 생잎이 4kg가 넘지 않습니다. 1000년 정도 된 차나무여야 따면 마른 차 3kg에서 정말 많이 나오면 5kg 나옵니다. 네, 1000년 정도 된 나무가. 근데 그 많은 차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하여간 요런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차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대충 강내 지역과 강해 지역을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